네, 오늘 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위별로 나열된 키워드에서 투자 전략 아이디어 가득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어느 방향이 맞는 건지, 지금 오늘 시세가 맞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주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정부 측에서 한다와 민간 측에서 한다의 파워 차이일까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면은 반도체 잘 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부장은 좀 잘 가거든요. 오늘 이걸 연속성상에서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자리인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단 팩트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320조를 투자해서 2042년까지거든요. 2042년이면 앞으로 20년 더 남았습니다. 첫 삽을 언제 뜨느냐? 2026년입니다. 첫 삽을 뜨는 게 2026년이면 몇 가지 좀 고려할 게 있죠. 지금 3년이니까 최소한 4년 정도 걸린다라고 봐야 돼요. 3, 4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장비들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두 번째는 2026년이면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고려 사항을 보게 된다라면 과연 삼성전자가 그때까지 300조, 이게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1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 비용이 벌써 10%가 늘었답니다. 그럼 이제 200억 달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과잉 공급일 수도 있죠. 미국에 짓는 게 시스템 반도체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짓는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가장 장비가 맞습니다. 장비가 맞지만 일단 지금 이제 이게 2026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장비 발주는 빨라야 2025년, 늦어도 2026년에 장비 발주가 일어나겠죠. 그러한 트리거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신다면 중장기적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산다?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거의 한 10년 들고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맞고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테마로 움직일 때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이게 언제든지 꺾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살아있고 강합니다. 이 테마가 살아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쪽 테마들이 죽다 보니까 이쪽 테마가 몰렸기 때문에 요건 한 2, 3일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염두에 두셔서 투자 포인트를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받아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많이 흔들렸을 때도 기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반도체가 힘든 세월을 좀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희망 섞인 의견을 여기서는 받아볼 수 있을까 한번 두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오늘의 이렇게 좀 급등은 약간은 좀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쪽에서의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비용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금 기사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아무리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규모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업황도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서도 지금 조금은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에 대한 투자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재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부터 만약에 삽을 푸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기대가 되겠지만 일단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앞으로 향후에 대한 이런 그 청사진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챗 GPT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확장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이 너무 길게 지금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그동안 시세 움직임이 좀 미약해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서서히 지금을 빠져나오는 타이밍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오늘 만약에 빠져나오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약간의 뭐 현금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좀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오늘 가장 선두로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FA 반도체인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최근에 하락분을 동시에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들이 위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뭐 턴어라운드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수급 쏠림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다 보니 이 이슈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기 시작하면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방에 다 돌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터졌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위원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이 활개를 치던 시장, 그리고 2차 전지를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의 각계전투,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인데 그래서 다음 타자로 수급의 쏠림이 일시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각에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흐름은 너무 기대감이 큰 걸까요? 그건 어차피 기대감인데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 현상이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하창원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가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어차피 트레이딩 자금들이 이제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온 자금들이 더군다나 이분들이 이 지금 트레이딩 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겁이 없다라는 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감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치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객 탁금이 잠깐 주춤하고 신용장고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레이딩하는 자금은 계속해서 지금 세를 불려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민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간다라는 건 모르지만 그 성격을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응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 그럼 내일 좀 늘린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죠. 단 손절을 각오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또 분위기 맞으면 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축은 삼성전자로 해봤는데요. 4위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에서도 삼성전자발 이슈를 끌고 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정말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삼성전자가 촉발한 트리거를 안고 있는 종목들은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삼성전자 정말 로봇의 진심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대목인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보고 로봇을 봐도 될까요? 사실 1월부터 좀 단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오늘 매물대 좀 뚫어내는 흐름이라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슈상으로도 많은 분들 요 종목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시각 공유해 주실까요? 전 로봇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도 로봇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로봇주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이 한 번 더 던진 거죠. 지금 현대 쪽에서 감속기 기업에 대한 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사실 뭐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었는데 전거래일에 갑자기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과 콜옵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59%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대기업들이 대거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지분을 자꾸 늘리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로보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부분은 전 식당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서빙도 그렇고요. 요즘에 뭐 치킨 같은 거 튀기는 것도 로봇팔이 다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로봇에 대한 신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보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입법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계속적인 기대감을 좀 확장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해서 움직이겠지만, 이쪽 산업은 저는 출산율과 더불어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의 양극재로 해당하는 감속기 부분과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분 오늘 이야기가 나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속기 관련 주들도 추가로 비중을 늘릴 타이밍은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갭상승해서 20%대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종목이 두 개죠. SPG라는 종목과 이제 SBB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인수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부터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감속기가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의 한 20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하는 굉장히 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속기 부분을 2차 전지 양극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감속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출하량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뭐 위치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뷰 공유해 주셨어요. 위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콜옵션을 상당히 좀 시일이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6년이기 때문에 성과 보고 더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나중에 향후 절차가 인수인 것처럼 시장은 반응하는 듯도 해서요. 지금 시장이 과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나중에 인수하는 부분들은 나중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91만 3천 주를 주당 3만 4천 원에 가져왔다는 거죠. 만약에 그 지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왜 10만 원에 장외에서 안 팔고 삼성전자에 3만 4천 원에 넘겼을까요? 왜인가요? 그거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만약에 이 콜옵션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장에서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거 대신 내가 나중에 콜옵션을 받고 파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이 가치 산정을 둘이 했겠죠.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그럼 삼성전자가 내렸던 자기네들이 인수할 가치는 3만 4천 원으로 본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가 밸류는 어떻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삼성전자가 보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을 이해 못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주주들도 이거에 우리가 전량을 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에 넘기는 것이 좋다. 대주주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봐야 제 생각이 어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게 인수가 돼도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로봇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거 협업돼서 삼성전자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이 회사가 삼성이 가져간다 해서 뭔가 바뀌나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아직도 적자입니다. 아직도 적자고요. 이게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다? 없죠. 물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현대차가 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느 순간 챗GPT처럼 빵 하고 시장에 내놓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단지 삼성의 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삼성이 뭔가를 이걸 갖고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우리가 소설 고도를 기다리면처럼 영원히 오지 않는 고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건 좋은 뉴스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왜 삼성전자와 이들이 장외에서 34,000원 거래를 했을까?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너무 높은 가격, 로봇 섹터 전반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관심을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셔야 되는 위치라 보시는 거예요? 유일 로보틱스가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로봇에 관심을 했었던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산업 로봇의 대표 주자인데 작년에 매출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반토막 났다라는 거, 영업이익은 3분의 1 토막 났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 우리가 기대와 오해가 섞여 있다라는 건데 로봇이 당장 우리 주변에 막 나타난 법을 일단 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 로봇조차도 지금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정받으면 저는 그때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제 개념으로 볼 때는 너무 우리가 기대감이 좀 큰 섹터가 아니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볼 때도 그렇고 요즘은 정말 전반적으로 섹터 볼 때 어렵습니다. 다양한 시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 골고루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죠.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에코프로 가시니까 포스코 그룹이 날뛰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달아봤고요. 오늘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시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자, 일단 본부장님께 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에코프로가 사실은 와, 또 가네, 와, 잡을 걸 요 생각 많이 하셨던 분들이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는 듯하니 지금 랠리의 초입인가?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 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아직 반영이 안 된 기대감에서 초입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특히나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원자재에 대한 조달을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해당 기업에서도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이렇게 갔으니 순환매로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실적이나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기술력들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조금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서도 2차 전지 쪽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소재단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뭐 여전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이제 밸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10%, 20%, 30%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물론 속도는 좀 과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특히나 지금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랠리들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랠리의 중심 본부장이 어디가 될 것으로 보세요?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대표주 중심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정말 진출 선언 한쪽이 정말 많잖아요. 지분 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 내에서 신성장 동력을 그쪽으로 확보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새롭게 그에 대한 모멘텀을 얻어가는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결국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2차 전지로? 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 찍히는 기업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화요일에는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장비단에서도 어쨌든 10%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의 그 기업도 제가 강조드릴 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연히 고평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찍혀주고 또 강력한 상승 영업이익단이라든지 순이익단에서의 상승력이 계속 나오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도 포스코 케미칼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대금 1위라서 많은 분들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삼성 SDI 기억해 보면은 정말 수주 이야기가 딱 발표된 이후에 좀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만약에 무언가 딱 찍히면 이게 정말 그 전의 모멘텀을 뛰어넘는 진짜 조언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좀 모실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갔나요? 괜찮은 아니요. 선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뭐 민지 앵커가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A가 있으면 또 B가 A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이 B도 A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을 정말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새롭고 신기하죠. 근데 이제 그 주가들이 그대로 계속 올라갔으면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이벤트가 나왔으면 주가가 가지만 A라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이벤트가 나오면 야 A도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굳이 올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금 뭐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A라는 이벤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때 B가 나오면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차트 자리를 놓고 본다라면 고점 부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26만 5천 원 정도 부근에 일단 지난 벽과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있는 양봉과 그 전에 있었던 양봉에 있었던 가격대와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늘 밀리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쌓이는 겁니다. 이런 걸 매물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분봉을 보세요. 한 10분봉 정도로 보게 되면 그때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그 거래량이란 거잖아요. 누군가 팔면 누군가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물리신 분들이 그게 매물대예요. 그게 그때 물리신 분들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해서 27만 원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만약 포스코 케미칼을 사시겠다라면 27만 5천 원, 특히 27만 5천 원이 가장 좋고요. 27만 원 넘긴 상태에서 사시면 매물대가 통과된 거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26만 5천 원, 그 매물 27만 원을 통과를 못하면 매물대 소화하는 것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2차 전지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시는 분들도 요 점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2위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부각된 이슈라서 저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디지털 화폐주가 다시 한번 뜀박질을 강하게 하게 될까요? 요즘 너무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공부하다가도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서 꿀팁들 좀 많이 대방출 해주세요. 자, 먼저 위원님, 디지털 화폐주 사실은 작은 종목들이라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더 조금 부각이 되는 듯한데 뭐 단독 보도라서 조금 더 입장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정말 디지털 화폐주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떠오르는 건가요? 디지털 화폐와 가상 화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민지 앵커 지금 현재 이 관련해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와서 통장에서 그 카드 값이랑 공과금 다 빠져나가고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실물 화폐를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는 조금 5천 원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다니는 건 말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숫자로만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사이버머니라고 많이 사이버머니. 그게 바로 말씀하시던데. 디지털 화폐랑 뭐가 다르죠? 비슷한 맥락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런 거죠. 이미 지금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뭐 옛날 9세대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현찰을 넣어놓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0,000원짜리를 꺼내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꺼낸 것 같아요. 다 정말요? 카드를 쓰니까. 이 10,000원짜리 그 한 장을 꺼낸 게 6개월 만에 꺼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실물 화폐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 우리가 이제 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최근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 인쇄를 해서 이걸 발행했어요. 진짜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만한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걸 어디냐? 예탁결제원에다 갖다가 이제 금고안에 넣어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아니고 디지털로 발행합니다. 종이를 인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발행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은행 거를 발행하려면 기초자산을 종이로 찍어내야 되거든요. 종이로 찍어내지 않고 숫자로 찍어내고 숫자상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도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네네.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기존 실물 그 화폐,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M2 화폐
자산을 놓고 여기에서 M1이죠. M1을 놓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걸 발행하겠다라는 거지. 가상자산은 이 M1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M1이 바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결국 이거는 방식만 바뀐 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이미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성격을 좀 빠르게 분석 받아봤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뭐 STO 생각하셨던 분들은 와 여기도 랠리가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작은 종목이 움직이니까요. 어떻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로 트레이딩 쪽으로라도 활용을 해볼 만할까요? 저는 급등 나올 때에 일단은 그때만. 왜냐면 네, 그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네트라든지 KCT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벤사거든요. 뭐 KCS 같은 경우는 뭐 사실 K3그룹 삼형제라고 해서 이제 KCT, 뭐 KCS 이런 종목군들과 뭐 한네트, 로지스 이런 종목군들인데 대부분 사업 영위가 벤사들이에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부터 CBDC 관련된 종목으로 재작년부터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 도입할 때 좀 이슈가 되면서 그 테마적인 성격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단의 내용들은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추가적으로 첨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간단히만 두 번째 네. 이슈는 좀 살펴봤어요.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고요. 사실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감도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 정유주에 힘 빠지는 모습 그리고 해지 종목들의 강한 모습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 질문 먼저 가볼게요. 지금 상황이 계속 금융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데 더 커지진 않았다가 뭐 그러다가 다음날 또 터지기도 하는 시장이거든요. 오늘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좀 연동해서 보는 정유주의 경우는 오후 들어서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흐름이 내려가게 될까요? 당분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특히나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 정유 가격에 따라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실적 파티를 좀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고 수요단에서의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의 역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중국의 부양책이었는데 사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인식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금융적인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침체 국면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과잉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가는 지금 좀 어려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뭐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는 부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뭐 한 3, 4거래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쫓아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원자재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알루미늄 관련된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원자재 쪽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럼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자재 쪽 보신다면은 최근에 알루미늄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당분간 이런 리스크 속에서 뭐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전략은 아직은 무리라고 저희는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지수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수 관련해서 이들이 조금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SVB 사태가 이제 고금리에 따른 어떤 여파 이게 지금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을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압박이 온다라는 거. 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호재가 아니라 여전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여전히 금리는 지난번보다 더 높은 수준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는 제일 먼저 민감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쪽들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것만 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를 쭉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원픽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부장님만 원픽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에 간 종목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오늘의 원픽은요? 네, 로봇주에서 뉴로메카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방송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 종목도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실 많이 눌렸었는데 지금 10%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3년도부터 설립이 된 이제 협동 로봇의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로봇 허가 법안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치킨을 튀기는 손을 쪽에서 이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두 번에 연달아도 튀기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좀 협동 로봇 관련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도 연관이 돼 있죠.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 이게 바로 급 냉각을 시키는 또 이 부분이 개발이 돼서 로봇에 탑재를 할 건데 이거는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이제 배터리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6,000원 좀 제시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눌림목 이후에 저는 충분히 박스권 상단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이어서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신다면은 급등 상승 초반 부분인 24,000원 부분을 좀 손절가로 높여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 많이 뛰고 있어서 매수 라인까지 저희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